교육 방법의 이해 두 번째 절입니다. 교수학습 과정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수 티칭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입 혹은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교사가 중심이 돼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위주의 주입식 강의는 전통사회에서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학습지도 러닝 가이던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 활동과 개인차를 강조하는 민주적인 지도 방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수 티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학습,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훈련이나 연습 등에 의한 경험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일어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이나 인지의 변화, 이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행동주의 학습 이론 보면 개념이 같죠? 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 262쪽을 보시면 교수 티칭과 학습 러닝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관점이 있어요. 우선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학생의 입장에서 교수라고 하는 것은 피동적이죠. 그런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능동적입니다. 변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교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고요.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학습 그런 입장에서 보면 족속변수가 되겠습니다. 목표의 관점에서는 교수 티칭은 일정한 목표가 있어야 하죠. 학습은 목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의의의 관점에서는 교수 티칭은 하나, 일의적이고요. 학습은 여러 가지, 다의적입니다. 연구 대상의 관점에서 보죠. 티칭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죠? 교실 사태에서 일어납니다. 학습은 동물 실험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주안점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교수 티칭은 지적 체계에 주안점을 두고요. 학습은 생활 경험이라고 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수의 대상 관점에서는 교수 티칭은 인간이 대상이 되고요. 학습은 동물 혹은 단순한 수업 장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행동 변형 방법에 있어서는 교수는 처방적이고요. 학습은 기술적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뭔가 그릇된 것을 바르게 고치고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교수 티칭이라고 하는 것이 처방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수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계획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 계획적으로 정보와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에요. 교수학습 과정이 포함된 개념이죠. 가끔 그럼 앞에서 배운 교수 티칭과 수업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다르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 두 가지는 교수와 수업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가끔 이 두 개념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때 그 분리하는 기준을 보면은요,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 교사에게 초점을 둔 개념이고요.
수업 인스트럭션은 교수 학습 상황 속에 교사와 학생 혹은 우리 그 교육 매체와 학생 이런 두 관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의 개념과 흡사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수업과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슬라이드 혹은 교재 262쪽에 보면 티칭과 학습의 차이점을 여러 개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수업과 학습에서도 지금 자료에 제시한 것처럼 수업이 의도적인 작용이다 라고 하면 학습은 무의도적인 작용이다. 수업이 변수의 관점에서 독립변수다 라 보면 학습은 종속변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의 차원에서 일의적이다 라고 보면 학습은 타의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업이 처방적이라고 본다면 학습은 기술적이다 라고 하는 이런 등등의 차이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수업을 하는 것은 수업을 하는 교육자, 모든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죠. 그렇다면 좋은 수업의 특징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어요. 수업 목표를 명확히 하고요. 이런 것을 학습자에게 확인하는 일이 좋은 수업을 갖기 위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적, 정의적, 사회적, 신체적인 발달의 조화를 추구해야 되겠죠. 수업을 통해서 인지 성장을 가지고 오고요. 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인 태도를 목표하는 것처럼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키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수업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직접 실천될 수 있는 행동적인 차원에까지 이르는 이 모든 것의 발달에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좋은 수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학습자의 탐구심을 충족시키고 창의성을 신장하는 것도 좋은 수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학습자 중심, 학습자의 필요, 그리고 흥미, 노력에 기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습자의 개인차를 인정하고요. 또 개인차에 알맞는 수업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협동적인 경험이 중요시돼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팀을 이뤄서 하는 활동들이고요. 여기에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 그 개념은 협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협동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좋은 수업 이렇게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학습 지도의 원리와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지도의 원리는 앞에서 학습자의 개별 능력을 잘 파악해서 맞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차 이야기를 했어요. 학습 지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개별화 원리.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잘 참여해야 되죠. 자발성의 원리, 직관의 원리.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물을 접해보면서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게 하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직관의 원리. 사회화의 원리, 통합의 원리, 그리고 목적의 원리. 그런가 하면 과학성의 원리, 생활화의 원리, 이런 것들이 학습 지도의 원리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습 지도의 조건이 있죠. 효과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 접근의 법칙, 빈도의 법칙, 개별화의 법칙.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이 기회에 한번 다시 찾아보시겠어요?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학습 원리들이 학습 지도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